40도 안 됐는데 몇 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소규모 공장에 다니는데 얼마 전에 일하다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기까지 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살아 애들 키우기가 보통 일이 아니지만 특히 제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것은 두 아들이 자꾸 싸워서입니다.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둘째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둘이 툭하면 싸워요. 매번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울려서 싸움이 시작되고 저는 그걸 말리느라 진이 다 빠집니다. 큰아이는 무뚝뚝하고 차갑긴 하지만 속정은 깊은 아들입니다. 제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애들끼리 둘만 있는 날이 문제입니다. 둘째 아들은 수학 성적도 별로고 영어 성적도 좋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큰아이가 영어 성적이 그게 뭐냐고 놀립니다. 또 큰아이가 키가 180cm인데 둘째 아이는 키가 150cm도 안 됩니다. 그걸 두고도 큰아이는 그렇게 둘째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작냐 하면서. 그래서 제가 동생 좀 그만 놀리라고 했더니 그땐 멈추더군요. 제가 있을 때는 큰아이가 동생을 덜 괴롭히는데 제가 없을 때는 둘째를 아주 심하게 괴롭히는가 봐요. 며칠 전엔 제가 밖에 나와 있는데 둘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치킨 먹고 싶은데 치킨 시켜 먹어도 돼요? 저는 돈이 없으니까 오늘은 시켜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둘째 녀석이 울고 있었어요. 왜 우냐 했더니 큰아이가 때렸답니다. 왜 때렸냐 물으니 동생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허락을 받아내지 못했다고. 치킨을 먹지 못한 것이 동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때린 거였습니다. 큰아이가 치킨이 먹고 싶어서 동생에게 엄마에게 전화해서 허락을 받으라 시킨 거였고요. 제가 아는 큰아들은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둘째는 살갑기가 딸 같아서 둘 다 똑같이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겉으로는 저는 둘째에게 더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큰아이는 어려서부터 말이 없고 무뚝뚝하다 보니 한 번이라도 안으려고 다가가면 엄마 왜 이러세요 하면서 피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둘째보다는 큰애 대하기가 조금 어렵고 버거웠어요. 엄마인 저한테 하는 거 보면 정말 착한 아이인데 지 동생한테는 왜 저렇게 폭군으로 대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형제간에 벌써부터 이러니 머리가 아파요.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셨어요. 네. 형제간에 벌써부터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아직까지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이 큰아이가 아무래도 좀 정서 발달이 조금 늦을 수가 있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엄마가 이제 다가가도 사실 이렇게 좀 살살 피하고 네네. 정서적으로 이렇게 민감하고 다른 사람 감정을 공감하고 이런 거에 좀 취약하고 또 말로 자기 감정을 풀어내는 데 약하다 보니까 행동으로 화가 난 감정, 불편한 감정을 그냥 행동으로 표현하기가 쉬운 특성을 좀 가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큰아이 특성을 또 이해는 해줘야 되겠지만 폭력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폭력이라는 게 처음에는 어렵지만 하다 보면 굉장히 습관처럼 자연스러워져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지나치게 나중에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뭐 별거 아닌 거에도 그냥 주먹이 나가고 특히 형제간에 나이 차이가 3살 이상 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 정도면 뭐 거의 샌드백 수준이죠. 그렇죠. 뭐 거의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슬퍼.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때리는 아이들은 아직까지 그런 감이 떨어져서 얘가 얼마나 맞으면 아플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자기가 때리면은 걔도 나를 한 대 때렸고 나도 걔를 한 대 때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먹의 강도를 따지면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만 서로 싸운 거지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 아이한테 폭력에 대해서 부모가 좀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우리 집에서 폭력은 안 된다. 이렇게 좀 못을 박아야 돼요. 그래야 되죠. 못을 박고 엄마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너희들한테 자주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다. 응? 거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어보면서 이것을 분명히 없애겠다고 해야 됩니다. 둘째한테도 너가 이렇게 형이 위협하더라도 나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형에게도 굉장히 폭력을 계속 휘두르는 게 해롭다. 형 자신에게도 해롭고 너희 둘 사이에도 영원히 가까워질 수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이걸 꼭 막아야 된다는 걸 둘을 같이 앉혀놓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형한테도 다른 스트레스 풀 좋은 방법이 없을지 같이 자꾸 얘기를 많이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같이 폭력이 있을 땐 절대 같이 앉혀놓고 얘기하지
말고 따로 형하고도 너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있지 않냐, 뭐가 힘드냐 이러면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화가 지금까지 이 집에는 좀 어머님 너무 바쁘셔서 그렇죠.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 안 계시고 어머님이 일을 하시니까 사실 형한테 좀 동생 돌보는 걸 좀 맡기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형이 처음에는 돌본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게 돌보는 게 애들 입장은 쉽지가 않거든요. 말을 안 들으면 즉각적으로 나오는 게 인간 본능적으로 폭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한 대, 두 대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 스트레스 받는 것도 폭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사실 그래요. 잘 보면 어른들도 어머니들, 아버지들도 꼭 애가 문제가 있어서 야단만 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트레스 받거나 밖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그때 애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훈계하다가 또 야단도 치고 그러거든요. 본인이 더 흥분해가지고 딴 쪽으로 가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근데 뭐 애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들끼리 서로 훈육하는 일을 맡기면 곤란합니다. 이게 평생 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평생 가는 경우가 꽤 많아서. 그러면 사이가 뭐 좋아질 수가 없겠네요. 사이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가끔 보면 명절에 이 며느리들이 보면 형과 이렇게 사이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사이가 애매하고 형이 뭔가 말하면 괜히 틱틱거리면서 얼굴 제대로 안 보고 얘기한 동생이 있다. 어릴 때 많이 맞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거군요.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와서 뭐 그걸 또 창피하게 대놓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충 숨기면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또 중요한 게 가해자는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세게 때렸다는 걸. 자기가 그렇게 세게 때리고 힘들게 때렸다는 걸 모르고 피해자는 그걸 아주 사무치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뭐 형제가 아닌 형이 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걸 가볍게 생각해요. 맞은 사람 입장에는 그냥 공포감을 느끼면서 맞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을 어릴 때 빨리 풀어주셔야 돼요. 제가 아는 경우에는 형이 그걸 잘 못 고쳐서 집에 CCTV를 단 적도 있었어요. 아이고, 참. 엄마가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CCTV를 다니까 이제 못 때리죠, 이제. 그 다는 것만으로 CCTV를 보고 감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끝까지 뿌리를 뽑겠다. 너가 너무 힘들지만 힘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하면서도 해결하려고 하면 엄마가 강한 의지가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CCTV가 사실 집안에 설치된다는 거는 정말 아름답지 못한 일인데 그 정도로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반드시 뿌리를 뽑지 않으면 형제 간 사이도 해결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형도 어지간한 상황에서 약간 자기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돼요. 형도 가까운 사이에서는 사회에서는 안 드러나지만 집안 식구들 사이에서 그 다음에 동생의 경우에도 너무나 큰 마음의 상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가 정말 폭력은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형들과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의 얘기는 상대방이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행동과 말을 했다. 언제나 그래요. 이제 그 말이 틀린 말이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부르는 일은 없어요. 없죠.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해결할 방법을 찾자고 해야죠. 아이들한테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자라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건 아주 골이 깊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우리 사회가 폭력에 조금 둔감한 편입니다. 맞아요. 우리 사회는 쉽게 이게 사실 전쟁 이후에 얼마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단 말도 있고 뭐 일단 기분 나쁘면 한 대 쳐야 되지 않냐 이런 게 아직 제가 보기에는 전쟁 이후에 6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 갈수록 줄여가야 됩니다. 그걸 싹 고쳐야 되는군요. 싹 고치고 어릴 때부터 특히 폭력은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분명하게 교육을 해야 돼요.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도 이거를 타인에게 폭력으로 행사하는 거는 좋지 않다는 걸 분명하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 형제가 잘못했을 때 형을 먼저 야단칠 때 그 야단치는 모습을 동생한테 보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게 좋죠. 보이지 않는 게 당연히 자존심 문제니까 이게 형제간에 야단 맞는 거는 기본적으로 형은 자존심. 동생 앞에서 내가 야단 맞으면 정말 그렇지 않냐. 이제 이런 항상 야단을 칠 때는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교육을 하려고 야단치는 거지 얘를 뭉개려고 야단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단을 치더라도 동생 없는 데서 형한테 분명하게 메시지만 전달하면 좋습니다. 맞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과 초등학교 1학년을 같이 벌 세웠을 때 초등학교 6학년은 아주 괴롭죠. 그러면 따로따로 해야죠. 자존심 상하죠. 이거. 그럼요. 그러면 형제간의 싸움도 더 많아요. 그런 것들이.